오늘 알아볼 것은 망한 작품의 흥한 밈들입니다. 조금 망했으면 평작, 많이 망했으면 졸작, 진짜 많이 망했으면 망작. 하지만 망해도 씨발 이렇게 망해버릴 수가 없게 개같이 멸망했다면 그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봐야겠죠. 자, 현실에서 망했지만 인터넷에서 흥해버린 작품들에 대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했다. 말 그대로 뭔가 멸망해버렸을 때 좆됐다와 더불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말이죠. 망쳤다면 당사자 기분이야 참담하고 난처하겠지만 제3자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때문에 망한 건 재미있는 거고 진짜 어나더 레벨로 개같이 멸망해버린 거 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컨텐츠로 만들었던 영상에서 예시를 꼽자면 파마첵스 시리즈, 레스토랑스, 깡, 유비리, 홍지로가 있겠고 의도적으로 망쳐서 밈이 경우는 병신TV가 있겠네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나 넓은데 망한 게 고작 이게 다일 리가 없겠죠. 자, 오늘은 개같이 멸망했기에 오히려 개같이 흥할 수 있었던 것들을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해서 밈이 되어버린 영화 하면 사실 당연히 자전차방 엄복동인데 이건 이미 다뤘잖아.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소닉은 어때요? 아, 슈퍼소닉이 있었네. 털복동이라 불리며 엄복동, 걸복동과 함께 삼복동 솥발의 한 다리였던 그 작품. 근데 소닉이 욕먹었던 이유는 개봉 전 공개된 디자인이 너무 개빠았다는 것 때문이었는데 욕 개처먹고 디자인을 바꿔 개봉해가지고 나름 괜찮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소직도 패스. 자, 사실 밈이 된 망작 영화에서 이걸 빼놓고 이야기하면 섭하죠. 역대 대한민국 괴작 중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그 작품,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의 토끼를 시원하게 방생해버린 그 작품. 영화 파트의 주인공은 클레멘타인입니다. 내용을 제가 소개하긴 좀 늘어지니까 자세한 건 유튜브에 널리고 널린 리뷰들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이게 진짜 존망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망한 걸로만 따지면 성소, 다세포소녀, 칠광구, 디워, 리얼 등 후보군은 쟁쟁하거든요. 그럼에도 클레멘타인을 선정한 이유가 뭐냐? 영화의 평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점이 무려 9.37. 100점 만점인가요? 예, 존나 당황스럽죠.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21년 12월 14일 기준 네이버 영화 랭킹 탑 50 안에 클레멘타인이 랭크되었을 정도입니다. 뭐지? 사실 숨은 띵작 뭐 그런 건가? 세월이 지나서 재평가 받고 그렇게 된 건가? 예, 어림도 없고요. 클레멘타인이 이른바 10점 테러를 받아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10점 테러 말이 좀 이상하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클레멘타인은 말이죠, 하우체를 쓰던 그 당시에도 망작이라고 까이던 영화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선 클레멘타인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대성통곡이 끊이질 않았죠. 근데 이미 나름 봐버린 거 나만 당하기는 억울하잖아. 때문에 뉴비들이 영화 추천해달라 하면 명작으로 둔갑시켜 추라이를 외치는 이들이 도사리게 됐죠. 님들 요즘 개띵작 추천 좀요. 혹시 클레멘타인 아십니까? 진짜 띵작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Meanwhile, What is that? 생각보다 술찬이 머시매졌어. What the fuck is that? 씨발, 클레멘타인 추천할 개새끼들 어디 좀 개띵작 추천 좀요. 혹시 클레멘타인 아십니까? 진짜 띵작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클레멘타인은 영화 커뮤니티의 입장권이라 다름없던 영화죠. 거기에 원래부터 밈 쪽에 인연이 있는 스티븐 시걸이 출연했다는 것, 그리고 영화 촬영 이후 발굴된 주연 겸 투자자 이동준의 똥꼬쇼 짤방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그 많던 괴작 영화들 중에서도 클레멘타인은 단연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것이죠. 이 낚시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결국 평점에 10점을 도배해 하나라도 많은 사람을 낚아보려는 이른바 10점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한 줄 평도 가관이에요.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절대 1점이 아니다. 11점을 주고 싶은 내 마음이다. 당신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을 이유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20점 테러 문화는 그대로 남아 여러 망작들에게 마술을 뻗칩니다. 대표적으로 김보성 배우 주연의 영웅 셀러맨더의 비밀이 있겠죠. 어리어리 하지 마루요. 이 영화도 탑 150위 안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갑작스레 클레멘타인2의 트레일러가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아주 다행히도 KT에서 만든 패러디 광고였습니다. 망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망해야 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망한 요리는 어떤 요리일까요? 말없는 요리, 실패한 요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역시 생김새가 존망해버린 요리가 아닐까요? 이 비주얼 갑 요리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요리 파트의 주인공은 와겔 요리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제 좀 충격적인 사진들이 나올 텐데 음식 사진이긴 해요. 음식이긴 한데 뭐 비주얼이 진짜 아찔하니까 식사 중이신 분들은 예, 화이팅. 여러 컨텐츠를 통해 자주 소개해드렸던 와우 갤러리, 일명 와겔. 2000년대 메이저 커뮤니티 중 가장
그냥 순수한 병신력을 자랑하던 곳이었기에 그들의 음식 또한 결코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요리 사진을 찍어다 올렸는데 이게 참 생긴 게 말이죠. 어허이, 누렁아 니거 아니야. 아무튼 이 사진을 시작으로 많은 와겔러들이 직접 맹근 요리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 데코레이션이나 플레이팅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남몸 그대로의 음식이었다는 것. 둘, 이때의 핸드폰 화질이 개팔이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혼종이 탄생했냐면 일반적인 잡채, 와겔의 잡채, 일반적인 튀김, 와겔의 튀김, 일반적인 팬케이크, 와겔의 팬케이크, 일반적인 피자, 와겔의 피자와 같이 분명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혐 주의를 달아야 할 법한 사진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욱 혐오감을 더해준 건 그들이 붙인 이름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블리자드는 그 특유의 장명 센스가 있습니다. 기괴한 살점 깎기, 지옥 불 살점 추적자, 썩은 비늘 강철 칼날, 대충 요런 식. 이런 느낌으로다가 강화된 두꺼운 가죽 팬케이크, 뒤틀린 황철의 태아튀김, 특제 청동 죽의 강정, 흑요석 트롤 껍질 볶음, 수렁 늪 거인 포자 튀김, 역병 걸린 9월의 살점 피자 등 역겨움을 한층 더 이끌어내주는 기가 막힌 이름을 붙여줬죠. 덕분에 괴식 중에서도 비주얼이 개같이 멸망한 요리를 콕 집어 와겔 요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면 역시 김풍 작가님이겠네요. 망한 그림 하면 일단 제 그림부터 보고 가시고요. 자, 망한 그림이라니까 바로 작품부터 떠올리신 분 있을 거예요. 서양에서도 퀄리티라는 명칭이 따로 있을 만큼 나름 컬트적 인기를 얻는 밈이긴 한데, 근데 작품의 개념부터 예시까지 할 말이 너무 많으니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합시다. 그럼 이거 말고 개같이 멸망한 그림은 뭐가 있느냐. 스케일부터 남다르게 무려 문화유산을 망쳐버렸던 그 작품. 그림 파트의 주인공은 포테이토 지저스입니다. 원숭이 아니면 사자같이 생기긴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림 맞습니다. 갑자기 삐치셨죠? 원본 그림 한 번씩들 보시고. 일단 이게 왜 포테이토 지저스라 불리냐면 해외 밈 중에 모자라 보이는 사진에다 I can count to potato 란 멘트를 적어두는 밈이 있습니다. 저 감자도 셀 줄 알아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이 그림도 진짜 개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I can pray to potato 라는 멘트를 적었고 이게 히트를 치며 포테이토 지저스란 별명을 얻게 된 거죠. 이름은 그렇다 치고 어쩌다 이딴 그림이 만들어졌냐. 뭐 마귀라 사탈이 예수 깎아내리자고 일부러 조진 거 아닐까 의심되는 이 그림은 의외로 그림 좀 그리시는 세실리아 히메네즈란 할머님이 그린 겁니다. 벽화가 점점 망가져가는 것이 안타까웠던 할머니. 행동하지 않으면 실패도 성공도 없는 법. 예, 실패했죠. 진짜 걔 존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얼굴 보정을 마치기로 전에 페인트가 떨어졌다네요. 해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이 행각이 들켰고 관계자들은 펄펄 날뜁니다. 제 생각엔 페인트는 핑계고 아마 야반 도주를 시도하신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스케일이 커지며 이 해프닝을 취재한 기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할머님은 불안 증세를 보이시며 약까지 복용했다 하네요.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문화재 훼손을 본 전 세계인들의 반응은 솔직히 씨발 제목 보고 화났어도 사진 보고 우참 힘들긴 하겠죠. 때문에 이 망작은 오히려 큰 인기를 얻으며 정말 엄청난 양의 패러디가 만들어집니다. 하다 타투나 네일 아트까지 있을 정도죠. 문화재 훼손으로 소송을 한 해 만에 언쟁을 벌이던 성덕가 할머님은 갑작스레 그림을 직접 보려 몰려던 이들을 보며 바로 의기투합을 했고 덕분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보르자의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온라인을 넘어 아예 마을까지 부흥시켜버린 이 사건. 나중에 막 SNL에서도 패러디하고 할머니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최근엔 이 해프닝을 담은 오페라까지 나왔다 하니 정말 개같이 멸망했지만 개같이 떡상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너무 널리 퍼져서 그런 건지 이후에도 뭐 금도끼 바른 나무꾼 보고 일부러 연못에 도끼 빠뜨리는 그런 심보인가 싶을 만큼 이런 거 거의 일부러 망치는 수준의 복원 작업들이 덜어 있었고, 또 이 모든 사건이 죄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 스페인은 어떤 곳일까? 망한 만화란 무엇일까요? 만화 쪽도 뭐 스토리 좀 늘어진다, 내용 전개가 뜬금없다 등 문제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개망했다며 배를 버리라는 망무새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하나를 콕 집기 어렵긴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쪽으로는 확실히 망해버린 만화, 정확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만화 파트의 주인공은 보노보노입니다. 에? 보노보노가 망작이라고? 이거 25년째 연재 중인 장수 만화인데다가 애니까지 개대박을 쳐버린 띵작인데 이게 왜 망작이냐? 헛소리 하지마 임마. 하실 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보노보노는 조금 다른 쪽으로 망했죠. 만화에선 요렇게나 귀엽지만 디자인 쪽에선 족같은 보노보노라 부르잖아요. 자, 보노보노는 개같이 멸망한 디자인의 대표격인 캐릭터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들 PPT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죠? 이게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디자인도 중요한 거거든. 막말로 제가 영상을 요따구로 만들면 보기 싫긴 하겠지.
하겠죠. 때문에 디자인 빌런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개 충격적인 PPT가 세상에 존재를 알립니다. 어찌라죠? PPT 제작자가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았고 그 친구가 남긴 말이 바로 키포인트만 넣고 다 빼라. 족같은 보노보노도 빼고. 세상에 PPT 고자들 여러 보기를 했는데 배경에 보노보노를 갖다 박은 건 또 신선하더라고. 때문에 보노보노는 의도치 않게 개같이 멸망한 디자인의 대명사가 되었고 그라데이션, 굴림체, 더러운 눕기 등과 함께 킹받는 디자인 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병신TV에다가 보노보노 이따만하게 박아놨었죠. 때문에 의도적인 존망 디자인엔 항상 보노보노가 따라다니게 되었고 나중엔 개콘 코너에서도 진 주인공급으로 활약했습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중 첫 번째 모아이 석상입니다. 모아이 석상은 이스타함에서 이후 실제 보노보노 PPT의 원작자가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로는 그냥 당시에 쓰던 닉네임이 보노보노라서 보노보노를 넣으셨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망한 작품의 흥한 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에어컨 현장에서 노가다 뛸 때 벌었던 주급 에이다 코인에 다 때려박았다가 코인 멸망의 날과 함께 저도 개같이 멸망했었는데 친구 새끼들은 진짜 뒤지게 웃길래 다 패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구가 10만 전자 간다고 돈 때려부었다가 6만 전자로 떡락한 거 실시간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제3자가 볼 땐 객관적으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또 보죠.